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라북도 대학가에도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대학 측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노고도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역 대학의 위기가 거론되는 이 시대에 지역에서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어려움은 누구보다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작년 12월에 제14대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박성태 원광대 총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MBC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선임된 박성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총장이 돼서 어깨가 무겁지만은 그래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총장님. 예, 12월에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좀 어깨도 무거우시고 네. 상당히 좀 바쁜 기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진 중에 한 분이 오늘만 좋아하고 내일부터 걱정 많이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대학이 위기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신입생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율, 네. 취업률 등의 지표가 생존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학교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인 입학에 관련된 부서에 가서 격려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예. 네. 그 총장 공모 당시에 뚜렷한 통합과 혁신을 표명을 하셨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을까요? 뚜렷하다는 측면이 아니고 예. 제가 쓴 표현은 뚜렷한이었습니다. 아, 뚜렷한이었습니까? 예, 뚜렷하는 것은 온전히 잘 갖추어진 맑고 또 모든 일이 제대로 다 이루어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실제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모아져야 하는데 예. 물질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해야 하고 그 통합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구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대한민국의 대학가는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단어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지방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의미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십니까? 지방대학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방대학으로서만 있으면 안 되고 지방의 지자체에 뭔가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 하고 네. 지자체에서도 대학에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RIS 사업으로 이 RIS 사업은 교육부나 정부 부처에서 주관해서 지자체하고 대학을 연결시켜주는 측면이었는데 네. RISE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과 대학과를 연결해주는 행정,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RIS하고 RISE 사업을 모두 다 선정이 돼서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예전부터 좀 수도권의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인기가 좀 상당한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그 원광대학교만의 특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원광대학교만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전라북도 학생이 한 40% 되고요. 예. 기타 다른 지역의 학생이 60% 정도 됩니다. 한강 이남에서 보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등 그치의 한의 약계에 관련된 측면 학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학과 요즘으로 보면 경찰 행정, 소방행정 등등 유명한 학과들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과학 문명만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도학 문명 즉 인성에 관련된 측면도
실제적으로 그 도덕 인증제라든가 도의실천 인증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 인문학 연구소 등을 통해서 예. 이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특징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죠. 저도 요즘 이제, 예. 인성 교육이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총장님의 교육 철학도 함께 듣고 싶은데요. 어떠한 철학을 담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철학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철자가 꺾을 절의 입구입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은 아닌데 네. 학생이 원하는 그런 학문 영역을 제공을 해주고 학생이 원하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공해서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대학이 돼야 하고 예. 교직원은 근무하고 싶은 대학이 돼서 네. 우리 모두가 같이 이 협업을 잘해서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측면의 대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시나 도에서 무엇을 해줬느냐를 자주 따져봤는데 이제는 서로 따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못 해줬는가를 생각해서 네. 서로 상생 협력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또 그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남아서 취업을 해서 예. 정주하는 그렇게 해서 지역도 살리고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살리는 그러한 상생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다양한 사업을 또 펼칠 텐데요.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을 하나 또 시작하고 펼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그 요즘 학생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는 재맞고라고 합니다. 재학생 맞춤 고용 서비스 사업이다 그런 네. 측면인데요. 대개가 이 대학에 입학해서 취업에 관련된 측면이 상당 부분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때 하고 3, 4학년 때 나누어서 실제로 재학생에 맞춰서 1, 2학년 때는 탐색 과정을 하고 3, 4학년 때는 그 탐색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그런 그 인터뷰라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측면이라든지 네. 그러한 부분을 하는 건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예. 그 선정이 돼가지고 7억 2천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받게 돼서 네.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라는 이 상아탑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또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는 지역을 위한 어떤 행사와 사업들도 구상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려나가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우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사업은 보행의 약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학교 내에서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그 산책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산림청에서 수주를 받아서 예. 20여 원의 자금으로 그 학교 안에 나무나 어떤 조경을 보면서 실제로 2.2km 정도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2.1km 정도 해서 4.3km 정도의 무장의 길을 만들어서 네.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도서관이나 기타 학교 시설에 관련된 측면은 무료로 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 시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과 가까워지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그러한 측면이 우리가 그 정부로부터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렇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원광대하고 익산시가 협력으로 함께 발간한 익산학 연구 총소가 발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소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2017년도에 이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프라임 사업에 선정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익산학 연구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익산 지역하고 원광대학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익산학을 에서 주로 하는 것은 그 역사성 측면에서 보면 마한 백제 문화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통시성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에 우리가 살면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까지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자치도 세미나도 익산학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그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사립 때에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정 운영인 거잖아요. 네,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돈이 점점 줄고 있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찌 보면 첫 번째 또 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원래 전공이 경영학 중에서도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는 돈 관리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난 대학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이나 도민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사항이 15년 전에 6.4%를 등록금을 인하한 이후에 3년간 인하했다가 그 등록금을 12년째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계속 15년 동안 동결하고 그러면서 입학금은 없어졌고 또 학생 수는 계속 줄어왔고 그러니까 총 수입은 줄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대학에서는 특히 사립대학에서는 상당 부분 위기입니다. 초중고의 시설보다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낙후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위기 상황 하에서 다 위기라고 하는데 국가도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드니까 위기라고 하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다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우리가 견뎌낼 수밖에 없죠. 다 어려운 상황을 우리 선조들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정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입생 충원을 아까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하는 학생이 없어야 하니까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그러려고 보면은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거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은 대개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겠죠. 권유위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의 측면은 자발적으로 내게끔 하자.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를 생각해 봤더니 기부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기부금을 잘 내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매 학기 300만 원씩 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대상자라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주십시오. 그 학생이 그것에 맞게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에서도 학생을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기부하고 우리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에서 성적 좋은 사람의 장학금을 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도 그러한 자율적으로 본인이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발전기금도 모금하고 있고 또 연구와 산학 협력을 과거에는
이 지역과 연계된 측면을 공부하지 않았고 네. 대개가 이제 연구를 위한 연구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네네. 지역과 관련된 측면 그렇지 않으면은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은 연구 성과도 상당히 실용적이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돼서 우리도 살찌우고 지역사회도 살찌울 수 있는 네. 측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장님, 그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손자라고 예. 들었습니다. 혹시 그 조부에 대한 추억이 남아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그 조부님은 네. 1943년 6월 1일 날 열반하셨기 때문에 저는 1958년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15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다른 종교와 달리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조부님을 대종사님이라고 해서 예. 교조이시거든요. 그분은 다른 교조들과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직접 정전을 친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교리의 대강을 미리 친필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것으로 자주 뵙고 또 그 대종사님의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적은 글이 대종경입니다. 그렇군요. 두 개를 합쳐서 원불교 교전이라고 하는데 원불교 교전에서는 자주 접하고 있어서 뭐 뵙고 있다고는 그렇게 뵙고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님이 18살 때 이제 조부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도 그 특별한 그렇게 많은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되도록이면은 우리 아버님을 옆에서 쳐다보면 신발 가지런히 놓는 거, 쓴 것을 제자리에 놓는 거, 모든 것이 다른 분들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걸. 다른 삶을 예, 그렇죠. 옆에서 잘 예. 지켜보셨군요. 예, 그러면서도 아들한테는 내가 살아봤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죄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비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편하게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예. 상당 부분 사회생활하는데 네.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집안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고 또 원불교라는 어떤 그런 또 교리적 철학이 총장님의 삶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죠. 세상에 진리는 존재한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네. 감사하면서 보은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 마음을 잘 가다듬고 네. 일과 이치를 잘 생각해서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 살 수 있고 예. 잘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서 또 후학을 많이 양성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또 대한경영학회장 등 다양한 대외 활동도 하셨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활동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특별히 활동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서는 네네. 그때 당시에 주요 목표가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예. 그 정원외로 뽑는 인원만 줄이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봤지만 그건 좀 역부족이었고 그렇죠. 예, 또 43세에 한국산업경제학회장이 됐는데 저는 한다고도 안 했는데 저를 뽑아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예. 앞에 일이 있더라고요. 그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후보지를
만들려면 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나중에 작성하고 보니까 예. 1550페이지더라고요. 그런 큰 일이 있으니까 예. 43살 먹은 젊은 사람에게 주었다 생각해서 열심히 했고요. 예. 대한- 시간 그래도 되셨겠죠. 대한경영학회는 네. 쉬운 살에 했는데 그때도 나이가 젊다고 상당 부분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연구위원도 제가 가장 많이 모았고 또 실제로 그 자금도 가장 많이 모으고 네. 그 또 학교 활동도 활발히 해서 예. 뽑기를 잘했다는 칭찬을 들어서 총장직도 그렇게 해보려고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그동안에 했던 대외 활동이 약간 경영 쪽이라든지 재무 관련한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역할들이 총장으로서 활동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 총장님께서는요? 예, 그 재무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숫자에 관련된 그 감각은 상당 부분 잘 익혀집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하고 시간에 풀려고 해도 네. 앞에 나온 답을 뒤에 부분에 그 산입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면은 찾아가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저기에 뭘 얼마 있었지 해서 예.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감각은 빨라지고 또 재무관리가 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됐느냐, 네. 경영 성과는 제대로 나타났느냐, 아니면 재무 상태는 좋으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 경영하는데 요즘과 같은 환경 하에서라면은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적절한 총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측면에서는 제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랑가 모르지만은 그러세요, 총장님. 그런 실제로 자금 관리의 측면에서는 예. 상당 부분 네. 지금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인 동참 보훈 장학회장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단체일까요? 예, 그 과거에는 그렇게 장학금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장학금으로 인해서 거의 80% 이상 학생이 혜택을 받고 맞습니다. 다니죠. 네. 1998년도에 이제 학교 사랑을 해보자 하는 그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했던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학생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해서 십시일반으로 거출해서 만인 동참, 이게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하는 장학회다 하는 차원을 설립했는데 예. 지금까지 한 25년 지났죠. 그것도 이제 부침이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적었다 계속 많이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좀 주는 경향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3억 한 7,500만 원 정도 네. 장학금을 국내 학생들한테도 주고 중고등학생한테도 주고 네. 대학생 그 뭐 중국이나 남아프리카 그렇지 않으면 라오스, 네팔 등의 해외의 학생에게도 지급하고 네. 특히 이제 원광대학교의 유학원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좀 지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장학학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도 상당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물질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도 국민 소득이 올라가니까 예. 어느 면에서는 이제 그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계좌번호만 받아가지고 계좌번호로 그냥 송금하고 증서는 이제 우편으로 붙여주고 그러는 관계에 있어서 네.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아까 뭐 어떤 그 느끼는 감정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 같아서 인간의 유대 측면에서는 예. 조금 좀 떨어졌군요. 예. 그걸 이제
늘리는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혹시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아서 뭔가 좀 이렇게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거나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뭐 한 분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학생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진짜 어려운 학생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 어려운 학생은 예. 본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네. 제가 기억나는 학생은 학교 벤치에서 자면서 그 학교를 다닌 학생이 있어요. 집이 없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근데 한 달 동안은 그 벤치에서 자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벌어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봤어요. 아이고. 근데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예.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총장님이 되셨으니까 학교에는 학생들을 더욱더 이 깊이 있게 바라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적인 과정을 원하는지 또는 뭐 시설 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 듣고 계실 텐데 어떤 답변들을 많이 이렇게 좀 주시든가요?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 측면은 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이 강의실에 관련된 측면하고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숙사에 관련된 측면이더라고요. 네. 이제 아까 그 대학의 현실이 15년 동안 등록금을 못 올렸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기숙사 리모델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할 필요가 없었고 15년 예. 동안은 못 했고 그래서 25년 동안 그대로 놔두니까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등도 그렇고 네. 형광등이었는데 LED로 좀 바꾸고 또 샤워실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들여서 네. 이제 교체를 해주고 그랬더니 학생들 얼굴이 상당히 밝아졌다.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25년 전에 네. 보던 측면하고 현재 학생이 자기 나이보다도 더 전에 만들어진 것에서 살다가 네네. 이제 새로운 환경이 어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즐겁게 생각하는 부분을 보면서 네. 이번에 이제 대학 혁신 사업 한 56억 다시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한 35% 정도는 시설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좀 상당 부분 많이 우리가 3,700명의 그 학생 생활관 수용 능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좀 더 하려고 하고요. 예.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는 예. 교육 과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교육 기관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 흥미를 느끼는 측면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측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하면은 모스나 뭐 컴퓨터 뭐 커말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 상당 부분 많이 했는데 예. 요즘에는 전부 다 모바일 이제 휴대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관련된 측면이 학생들이 이 수강하려고 해도 빨리 수강 시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대적으로 열어주고 제공해 주려고 하고 특히 우리 학교의 교훈이 지덕겸수 도의실천인데 그런 측면에서 채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 그렇군요. 건강한 정신이 되려고 한다면 건강한 육체가 맞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체육에 관련된 측면을 좀 상당 부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 체육 활동에 관련된 측면을 많이 제공해서 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론 교육만 받지 않고 이론 교육을 받고 나서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몸으로 읽기위해서 아는 그러한 실체형 현장형 학습을 좀 하게 해주면 예. 흥미를 느끼면서
또 아까 체육 활동에서 끈기를 있게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이 풍요로워지는 그걸 느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정신과 물질이 잘 어우러져서 네. 학교 생활을 원만히 잘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동량지대로 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꼭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원광대학교를 이끌어 가실 텐데요.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광대학교가 올해로 7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전신이 유일학년입니다. 유일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다 하는 측면인데 예.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세상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평등하게 잘 살려는 개념이 크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학생이 다니고 싶은 대학, 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대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그 교수와 직원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줘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서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한 총장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네.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협조해 주셔서 네. 원광대학교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능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과 또 도민분들 또 학생과 또 학교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도 또 총장님 말씀을 또 깊이 또 새기고 또 지역을 바라보고 또 학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또 새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